그 물질의 이중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 생각을 할 때, 햇빛, 이거 파장입니다. 그죠? 이 햇빛이라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파동입니다. 파동. 우리가 전자파라죠. 전자파. 그 파동이라 파동. 그죠? 그 물질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질이라 그러면 뭡니까? 어떤 것이 무게가 있어야 되고. 무게가 있어야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없는 걸 갖다 무게라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무게 없는 것을 물질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는 보니까 이것이 햇빛이 보니까 햇볕이 있죠. 햇빛. 광이 보니까 이 파동인 줄 알았는데 딱 어떤 상태에 보니까 입자와 같은, 입자라는 것은 이 물질이죠. 입자라는 것은 무게가 있어야 돼. 입자와 같은 거동을 보이는 거죠. 거기 누가 발견했냐면은 아인슈타인이 광양자설 혹은 광전자설을 갖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은 그 상대성 원리로서 이 노벨상을 받은 걸로 아시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상대성 원리로서 노벨상 못 받았습니다. 광양자설로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왜 가면 상대성 원리로서 그러니까 못 받았느냐? 상대성 원리를 갖다가 내고 난 후에 그걸 그때 당시에 증명을 못 했어요. 그 상대성 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을 못 했으니까 노벨상, 노벨과학상은 증명이 안 된 이론은 인정을 할 수 없고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증명은 못 했지만 상대성 원리가 틀렸다고도 아무도 증명을 못 했어요. 맞다고도 증명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틀렸다고도 증명을 못 했으니까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인슈타인이 워낙 위대한 물리학자니까 광양자설, 즉 햇빛이라는 것이 파동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입자적인 성질이 있더라. 즉 물질적인 성질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광양자설에 의해서 노벨상을 받았고 지금은 이제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셨으면은 노벨상 하나 더 드려야죠. 상대성 원리로서 또 노벨상 하나 더 드려야죠.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노벨상을 2번, 3번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업적이 다른 업적으로 큰 공헌을 하면은 2번, 3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 입자와 파동이다. 이거는 참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죠. 입자와 파동이 이게 양쪽으로 된다는 것이 이것이 참 이해하기 힘든 거죠. 이 이해가 하기 힘들다는 것은 그러면은 태양이, 그러면 빛이 입자하고 그러면 그 파동하고 동시에 두 가지를 갖다 섞여 있느냐? 그거 아니다는 거죠. 입자와 파동은 뭐냐? 측정할 때 입자의 성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갖다 대면은 입자의 성질이 나오고 파동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파동 장치를 갖다 그러면은 파동의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험 장치를 갖다 대기 전에는 파동이 입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거기 어떤 또 예를 들자면은 제가 야구 선수의 마음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이야기죠. 자, 야구 선수가 던지기 전에는 이 야구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질지 볼을 던질지 몰라요. 또 스트라이크도 인코스를 던질지 아웃코스를 던질지 어느 던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던질 때만이 이것이 인코스인지 아웃코스인지 알지 던지기 전에는 이 사람이 모든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 어느 쪽을 던질 가능성, 왼쪽으로 던질 가능성, 높은 하이로 던질 가능성, 그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나타날 때는 던질 때만이 비로소 그것이 인코스냐 아웃코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단 이 사람이 뚝 던지는 걸 봐서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확률적으로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조금 휘어져 오는 경우가 많더라. 왼쪽으로 휘어지는 경우가 많더라. 라고 예측은 가능해요. 또 확률이라고 그래요. 확률적으로. 그러나 확률만 있을지 가능성만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어떨지는 모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우리 자연 현상이라는 것은 가능성만 존재하는데 우리가 관측자와 관측 장치를 갖다 댐으로 해서 비로소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걸 갖다 우리가 관측하고 우리가 측정하기 전에는 어떤 그 상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성만 존재하는 거예요. 가능성만. 그게 공이에요. 공.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 마음에 다 혼재된 상태에서 가능성만 있는 것이 자기도 가서 그때 던질 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오른쪽으로 던질지 왼쪽으로 던질지 되는 거지. 던지기 전에는 자기도 몰라요. 그 상태가 바로 공의 상태예요. 공. 공이라는 거는 뭐가 있는 것이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가능성만 존재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만 존재하는 것이 공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이해를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면 제가 그 가능성만 있고 던지기 전에는 가능성이 없느냐? 그걸 갖다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하려고요. 측정과 현상이라는 걸 했습니다. 측정. 측정을 해서 현상을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럼 뭘 이제 측정을 하냐, 현상을 하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 이제 프리즘이라는 건 뭐죠? 프리즘. 이건 이제 초등학교도 실험을 하는데 요새는 저기 프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즘. 여기 이제 이 화면이 흐린데 여기 삼각형으로 된 프리즘인데 거기에다가 무색광입니다. 무색광. 색깔이 있는 광에 흰색 무색광을 집어넣으면은 빨주노초 파남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는 실제 이제 장치를 가지고 빛을 갖다가 그 무색의 광을 통과시키면은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쫙 이렇게 색깔이 나옵니다. 자, 여기가 뭘 의미하느냐? 이 프리즘이라는 장치를 갖다 대기 전에는 이 상태는 뭡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어떤 장치를 갖다 대니까 비로소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색깔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 갖다 측정하기 전에는 그러면 이건 다 섞여 있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일어날 가능성만 존재하지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은 우리가 이 흰빛을 무채색이라 그러죠, 무채색. 예?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은 이 스님 지금 옷이 지금 회색이거든요, 회색. 회색은 내가 왜 이 회색을 보느냐? 이 회색을 갖다가 내가 본다는 거는 빛이 이게 본래 이제 태양광선, 이것도 이제 태양광선을 흉내낸 거거든요. 이 형광등도. 이 본래 이게 무색이에요, 무색. 태양광 흰색도 아니고 무색이에요, 무색. 무색이 스님 옷에 딱 비춰서 스님 옷이 회색을 나타내는 그 파장 외에는 다 흡수를 해버리는 거야. 흡수하고 오로지 회색만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회색을 보는 거죠, 회색. 그러니까 회색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광선이에요, 광선. 그 무색의 어떤 공의 광색이 저기에 조건에 의해서 비로소 회색으로 내가 나타나는 거지. 회색 자체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존재할 수, 회색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광이 없으면 또 색깔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것도 우리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지, 그것이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색이라는 것, 지금 색깔을 이야기했는데, 색이라는 것이 색뿐만 아니라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우리가 봄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봄으로 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측정 장치에서 뭐냐, 일체 유심조에 있죠.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본래 가능성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모든 것은 이것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내서 보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그러면 제가 죽고 나면은, 제가 죽으면 제 측정 장치가 뭐냐면, 제 측정 장치가 눈, 코, 입이 다 측정 장치예요. 그 측정 장치지 뭡니까, 그죠? 사물을 측정하는 측정 장치가 눈에 여기 뭐 망막하고 이거는 또 카메라에 그 렌즈하고 똑같아요. 코, 희, 혀, 뭐, 다 이제, 이 피부 이것도 센스가 아주 센시티브한 센서라고, 센서. 측정 장치인데, 그 측정 장치가 내가 없어져 버렸다, 그죠? 내가 죽어버리면 측정 장치가 이제 다 이제 기능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죽고 나면 이 세상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사람 보면은 어떤 사람 죽고 나서 또 물건 세상에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여기에 있는 모든 측정 장치를 가지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리면은 이 없어집니다. 진짜로 없어진다고요. 지금은 제가 죽고 나도 측정 장치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지. 이게 다 허상이에요, 허상. 이게 실상이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가 그 유식학에서 일체 유심도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내가 보건대는 이보다 더 정확한 진리가 없어요. 진짜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업 중생이라고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그 상당히 지혜와 지식이 차단이 돼갖고 그걸 못 보니까 업을 지으니까 이걸 갖다 이제 실제라고 다 이제 인식을 하는 거야, 이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게 존재한 것처럼 다 그 엉터리를 잘못 이게 전도몽상에 대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디텍트 할 수 있는, 즉, 감지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 이거는 일체 유심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영상이 이게 착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만두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게 바라밀타 신경의 색적시공 공적시색이고 그죠? 그러면 그럼 색적시공 공적 공가운데 없다. 무색이 없다. 아까 프리즘을 통과적에는 무색이라고 무색이에요. 무색이에요. 색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중 무색이다.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자연과학을 하면은 인식의 한계의 이야기, 인식의 한계. 우리 인식이 얼마나 부정확하냐를 갖다 제가 설명을 하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인식의 이런 한계만 없었으면은 아마 제가 벌써 이제 그 부처님과 같은 이런 대원 경지를 깨달았을 텐데, 예? 그 인식의 한계 때문에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관과 객관의 분리에 대한 모순에 대해서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주관과 객관을 분리해서 생각하거든요. 내하고 그 다음에 내가 관찰하는 대상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모순이냐를 갖다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빈방의 관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에 이제 이제 조실 스님이 이제 공부하는 이제 수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저쪽에 저쪽 방에 가서 그 방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를 한번 보고 오너라 이랬단 말이야. 방이 비어 있는지 안 비었는지. 그래서 이제 그 수자가 이제 그 조실 말씀을 이제 그 스님 말씀을 듣고 이제 병화를 가서 이제 문을 열고 쏙 들어가서 관찰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와서 스님 제가 거기 가서 그 방을 관찰을 해보니까 방이 비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조실 스님이 방망이가 한 대 갈겼어요.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이야. 그거 왜 그러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수자가 빈방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들어가면은 그 빈방은 빈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다고요. 그 말은 뭐냐. 자기가 주관을 가지고 객관을 봤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빈방에 들어갔으면, 이건 빈방에 있으면 자기가 있으면 그 빈방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깨우치기 위해서 조실 스님이 한 대 갈긴 거지, 이제. 이 바보 같은 놈은 말이지. 그게 왜 그 비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수자 스님이, 이거 비운 걸 비웠다는데 왜 그냥 가시냐고. 근데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그 사실을 할 때 그러면은 그걸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 방에 들어갔으면은 그거는 빈방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기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그 방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관찰, 자기가 주관하고 주관의 대상인 빈방하고 분리가 되어 있으면은 결코 참다운 관찰을 할 수가 없다. 이건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관하고 객관하고 분리가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분리가 되는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을 못 얻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나 볼까요? 이발사 이야기요. 요거는 이제 그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 아주 세계의 석학이죠. 이거 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 세계 사상가고 대상상가고 20세기가 나을만 그러니까 하나 정도 나을까 말까 하는 대사상가였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20세기의 가장 제일 큰 혁명은 이 동양의 불교가 서양에 전파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논리의 어떤 그 한계성, 논리의 그 어떤 그 부정확함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란 사실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이발사 이야기인데요. 어떤 동네에 이제 뭐 크지 않는 동네 모아이죠. 뭐 그 동네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성인 남자가 한 50명이 살고 있었어요. 성인 남자가 50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발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발사가. 그래서 그 룰은 이제 그곳의 룰은 뭐냐? 이발사가 이제 면도를 해주는데 어떤 룰을 갖다 결정을 했냐면은 자기 스스로 면도를 하지 않는 사람만 그 이발사가 면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면도를 한 번이라도 하는 사람은 면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면도를 안 하는 사람한테만 이 이발사가 면도를 해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그 이발사는
자기를 면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 그 이발사가 자기가 면도를 하면, 그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본래 자기가 면도를 안 하는 사람한테만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면도를 하면 어떻게? 그거 안 해줘.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거 면도를 안 한다. 안 하고 계속해서 있다. 그럼 안 한 사람한테는 해야 되니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순이다, 모순. 그건 엄청난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 버트란트 러셀이 막 소스라치게 놀래버렸어, 그냥. 야, 이런 거가 모순이 있구나. 이런 엄청난 모순이 있구나. 그 말은 뭐냐? 어떤 이발사라는 주체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깎아줘야 될 대상하고 분리가 되니까 그런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적용이 안 되잖아. 자기한테 적용하면 모순이 되잖아요. 자기를 50명의 한 일원으로 생각하면은 면도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돼? 잘 지금 이해 안 가는 사람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그 얘기는 뭐냐? 어떤 무슨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그 이제 이해를 할 때 주관하고 객관하고 분리가 되면은 맞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하시는 주관 객관을 갖다 분리하면 안 되고, 너와 내와 같아야 되고, 너와 내가 같은 인식을 가지고 같하고 실제로 체득을 해야만이 참다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2500년 전 부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걸 갖다 20세기에 버트란트 러셀이 보니까 이거 주관하고 객관하고 분리를 하니까 이건 도저히 이거는 사회 현상을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인식의 한계 중에서 주관과 객관의 분리에 대한 모순이 엄청나게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공간과 다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공간적인 인식의 한계를 갖다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겠는데, 이 공간적인 인식을 하기 위해서 여기가 0차원이라 그러면은 이 점입니다. 점인데 사실 그거는 어떤 면적이 없는 점이에요. 그냥 우리가 탁 그러니까 그냥 어떤 점을 0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1차원의 세계다 그러면은 어떤 생명체가 있으면은 요 직선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1차원의 공간밖에 이해를 못 해요. 요 선만 따라다닌다 이거죠, 이제. 다른 거는 몰라요. 요거 이제 1차원 공간의 어떤 그 이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2차원은 보면은 2차원의 면이에요, 면. 선이 아니고 이게 면이라, 이런, 면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평면을 갖다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움직이면은 2차원의 공간을 인식하는 거라고요. 그럼 2차원의 공간을 인식하는 거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뭘 비유를 하려 할까 하다가 그림을 여기 개미를 하나 그랬어요. 개미. 그런데 여기 이제 2차원 공간이에요. 이게 면이니까. 그 여기다가 이게 좀 큰 홈을 파든지 깊은 홈을 파든지 큰 울타리를 세우든지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이 개미는 2차원 공간만 댕기기 때문에 요 면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 여기 지가 좋아하는 빵 부스리가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보면은 가서 턱 집어내면 되잖아. 왜? 우리는 3차원이거든. 면에다가 이쪽 축으로 하나의 또 공간이 더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쪽 X와 이쪽 축에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이쪽 축으로 하나 또 우리가 공간이 더 나와 있다. 그게 3차원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 가면은 요거 뭔가 쉽게 우리가 썩 잡아낼 수가 있는데 2차원 공간의 생명체는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여기에서 집어낼 걸 알 수가 없다고. 이 바닥만 아는데 뭐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바닥에서 딱 끝 맞고 나면 이거 못 가는 줄 아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3차원이거든요, 3차원. 3차원은 이런 공간이라고요. 이 또 플레이가 안 돼서 이게 안 되는데. 예? 3차원 공간은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정육면체가 이렇게 3차원으로 우리가 딱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 각설탕 뭐냐고 딱 돼 있잖아요. 탁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 3차원인데, 그 3차원을, 그러면 그거 보면은, 이쪽으로 다 직각으로 다 돼 있거든요. 요거를 2차원 공간에다가 2차원 세계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이 3차원이 뭐라고 이해해 주려 해도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아까 저걸 3차원 공간, 2차원 공간에다가 이렇게 그리 보면은, 요거는 딱 직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만들면 이렇게밖에 못 만든다, 이게. 이 직각이 만들 수가 없어요, 2차원. 그 2차원의 사람들은 이거 직각이 아닌데 이걸 무슨 지금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도저히 그러니까 2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3차원에 있는 걸 아무리 인식을 시켜주려도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4차원 있잖아요. 4차원. 4차원에 있는 거는 시간과 공간을 합친 것도 4차원이지만 여기는 또 다른 의미에서 X, Y, Z가 다 서로 이게 축이 이쪽이 다 직각으로 딱 만들 수가 있어야 돼. 거기 3차원 공간인데 거기에 또 한 축을 집어넣으면은 모든 각하고 또 다 직각이 된대요. 그거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그거 만들면 4차원이에요, 4차원. 근데 그 4차원을 우리가 지금 3차원에서 인식만 있기 때문에 4차원 그걸 갖다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3차원을 2차원으로 투영을 하니까 이렇게 되듯이 실제로 이게 뭐 삐뚤어졌지만 마찬가지로 4차원을 갖다가 3차원으로 우리가 만들면 이렇대요. 공간적으로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깎아 만들 수가 있대. 이것이 4차원을 3차원으로 투영한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만약에 보면은 이 금고에, 깊은 금고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금덩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수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4차원에 있는 사람은 썩 끄잡아낼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2차원에 있는 그 개미가 그걸 못 하는데 우리가 3차원에서 위에서 썩 끄잡아내듯이 마찬가지로 4차원 세계에 있는 사람은, 생명체는 3차원이 우습거든요, 그거는. 금고에다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쳐놓고 이렇게 돈을 넣어놨다 그랬는데, 쑥 꺼내는 걸 갖다 우리는 모르는 거야, 이게. 왜냐, 우리 인식구조가 3차원 뺏기 모르는 거야, 사람. 그러니까 그 3차원 공간은 틀린 공간, 잘못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을 해야 돼, 극복. 시간 공간을 극복하는 그 키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 개념을 초월해버리면은, 이게 그냥 모든 것이 다 이해하게 될 텐데, 그걸 몰라가고 그냥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2차원 공간이 실제로 어떤 일을 갖다가 제가 비유로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여기에 이 동굴이 있어요, 동굴. 이 동굴이, 큰 동굴이 있는데, 만약에요, 요거는 플라톤의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의. 만약에, 사람이 어린애가 태어나자마자, 딱 여기다가, 요 앞쪽만 보게끔 딱 고개를 고정을 시키네, 고개를. 딱 고정을 시켜요. 요 앞쪽만 보여요. 동굴 안쪽만 보게 하는 거예요. 옆으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동굴이 안쪽에 있으니까 이제 낮이 되면 이제 빛이 쪼이는데 여기에 짐승도 왔다 가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동굴 벽면에 이 짐승과 사람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그림자가. 그러면 어릴 때, 갓날 때 태어나자마자 딱 오른쪽만 이쪽 동굴 벽 쪽만 보게 딱 고정을 시켜놓고 보면은 어떤 인식을 하느냐. 이 어린애가 아무리 커도 이 그림자를 실상으로 본다니까. 실제 있는 그 실상으로 본다니까. 허상이 그림자로 안 본다니까. 에? 그 2차원밖에 안 보이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3차원 공간에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인식을 고정을 시켜놓으니까 실상으로 본다니까. 스님도 실상이 아닌데 실상으로 본다니까. 다 허상인데.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이. 우리가 지금. 그걸 실상을 아닌 걸 갖다가 실상인 줄 알고 울고 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상이에요, 허상. 그 우리가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게 바로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실상과 허상을 또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은 이제 서울에는 이 공해 때문에 밖에 나가도 이 별을 잘 보기가 힘든데 시골만 가도 이제 별이 보입니다. 그죠? 큰 별을 갖다 보면은 지금 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지금 그 별을 지금 보면서 그 별이 지금 현재 그 위치에 그 별이 빛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틀리거든요. 그 왜 그러냐니까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그런데 그 별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 하면요.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로 1초 동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1시간 가면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그죠? 하루 종일 가면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1년을 가면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100년을 가면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억년을 간다, 억년을. 억년을 가는 거리라고요. 그러니까 몇 억년 광년에 떨어져 있는 별이에요, 그 별이. 그러면은
그 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본다는 것은 뭘 보냐면은 지금 현재 그 지금 빛나는 그 별을 보는 게 아니고 벌써 몇 억 년 전에 그 별이 빛나는 걸 지금 보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지금 그 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허상이라니까 지금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라졌는지 뭐 다르게 변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몇 억 년 전에 그걸 보는 거니까. 내가 지금 이 스님을 보는데 스님을 내가 지금 보면은 스님의 실제 현재를 갖다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스님을 본다는 것은 빛이 반사돼서 스님으로부터 내한테 오거든요. 빛이 오거든요. 요 빛이 오는 것이 워낙 짧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지금 현 스님을 봤다는 거는 바로 스님의 그 직전을 본 거지. 지금 현재의 스님을 못 본다니까. 제 이해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가 모두 보는 거 허상이야, 허상. 실상이 없다니까. 에? 실상을 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허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이래라. 우리가 모든 상은 아까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허상을 보는 거다, 이 허상. 그래서 그것이 실상이 모든 우리가 보는 상을 실상이 아님을 알면은 곧 열애를 보리라. 곧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 건강경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건강경이라는 것이 보면은요. 이 굉장한 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불교의 이제 그 공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비어 있는 것이다. 공성이다. 뭐 이야기하죠. 공성이라는 것은 이제 성품이 비어 있다. 성품이 비어 있다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재행무상이고 재범무하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관하는 주체가 없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은 실상이 없기 때문에 공의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확실한 주체를 갈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어떤 이제 이 공성을 설명할 때 그 부파불교에 있어서 설일체부에서 하는 것은 조금 좀 틀리죠. 왜냐하면은 그건 조금 잘못됐죠. 예를 들어서 집이 있는데 집의 구성 요소가 벽돌이고 뭐가 있는데 그걸 다 해체하면 집이라는 건 없어지죠. 그러나 그 기본 요소는 있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거죠. 그 기본 요소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공성이라고 이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또 중도라는 말을 하죠. 중도라는 것은 뭔가 아까 이야기하기 전에 객관과 주관이 분리되기 전에 상태. 아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측정 장치를 갖다 대기 전에는 가능성만 있는 거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그런 상태. 객관과 주관이 분리되기 이전에 어떤 전체로서의 하나. 뭐 이걸 갖다 우리가 중도라고 던져 표현하지. 중도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어중간한 중관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도라 그러니까 무슨 우파와 좌파가 있는데 뭐 중도파다.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 불교의 중도는 그거는 전혀 이거는 굉장히 심오한 어떤 뜻이 있는 그런 이제 중도다. 그러면 이거는 지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뭐 말하셨지 비어 있지만 그것은 모든 가능성을 다 내포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무한히 어떤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제. 그래서 그게 묘유라고 묘유 그죠? 비어 있지만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있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공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또 안 보이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모든 가능성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비어온 것 같지만 무궁무진한 우리가 변화의 상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진공묘유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의 이제 그걸 보면은요. 먼저 우리 가르침 중에서 시간 개념을 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지금 현재 시간으로 생각하면은 틀렸다. 시간 개념을 부정해야 된다. 그런데 시간 개념을 부정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금강경에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그러거든요. 과거의 마음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현재의 마음도 알 수가 있고 미래의 마음도 알 수가 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현재에 가면 벌써 그거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법성계에 보면은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잠깐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무량겁이다. 무량겁이라는 겁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사방 심리의 바위가 있는데 3년 만에 한 번씩 천일을 입은 천사가 한 번 싹
이게 훑고 지나가면은 조금 마모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방 심리 그 파이가 다 없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걸리는 그 급이 1급이에요. 그것도 무량급이에요. 그 뭐 시간을 우리가 환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그 그래서 우리가 순간 1점이 무량급이다라는 것은 이 가르침은 뭐냐면 시간 개념을 초월하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걸 가르치면 이제 우리가 이 법성계의 일념적시 무량급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간 개념을 또 부정해야 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 개념을. 그 공간 개념을 부정한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동방허공 가사량부 불려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동쪽에 있는 큰 하늘을 갖다가 네가 그 끝을,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겠느냐. 생각으로서 우리가 그 끝이나 이런 걸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니까 수보리가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지금 우주의 끝이라는 걸 정의를 못하거든요. 삼차원. 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냐 말이지. 끝이 있으면 다음에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또 뭐냐. 그럼 구주냐 뭐냐 말이지. 그러니까 공간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삼차원 공간에 있는 한, 개념이 있는 한, 절대 공간 개념을 이해를 못 해요. 그걸 초월해야 된다. 초월. 그래서 공간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부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건강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 주관과 객관을 분리하는 것을 부정해라.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을 분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라. 심지어 법상, 또 법이 아닌 것도 없다고 하라. 그 법상이라는 건 좀 해석이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아상이라는 것은 주관이라 그랬고 법상이라는 것은 객관 세계를 법상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을 제가 하나 설명해 보면요. 아상이라는 거는 뭐 말하자면 나라는 생각이다. 나라는 생각. 내고 그러면 남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상이죠. 그걸 없애라 이것이. 그걸 없애면은 그러면 이제 아상이 내하고 남하고 이제 분리가 됐는데 그것이 참 수도를 많이 해서 수행을 많이 해서 아상하고 인상이 이제 아상을 없앴다 이거죠. 남들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느끼고, 남들이 다치면 내가 다친 것처럼 아프고, 남이 배고프면 내가 배고픔처럼 아프고, 뭐 이거 진짜 이제 이게 아상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럼 아상 없애고 난 후에 이제 인상을 없애요. 인상. 여기 인상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나는 사람이다 이제 사람. 같은 사람이야 이제. 이거 내가 똑같은데, 짐승은 죽여도 돼 이제. 짐승은 아니야. 그것이 인상입니다. 인상. 사람이라는 우월감. 사람하고 중생이라는 우월감이죠. 중생. 중생에 대해서 사람이 우월하다. 우월의식의 발로예요. 그걸 없애야 된다고. 그러니까 동물이 아파도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중생상 수자상은요. 이것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육조 스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조사 스님들이 해석을 한 거하고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 나름대로 독특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중생상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중생들하고 즉 동중생이라는 게 이제 우리 사람을 제외한 어떤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물도 내하고 이제 다 같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면 같다고 생각했으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식물하고도 같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식물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식물도. 그게 뭐냐면 중생상을 없애는 것이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열등감의 반로를 없애라.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아상 없애면 다 끝나는데 무슨 열등감의 반로를 없애는 거예요. 그거는 좀 틀렸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 각각의 우월감에 각각에 대한 우월감의 표현을 없애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상이지. 열등감의 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생상이라는 것은 내가 비록 짐승들하고 같다라고 생각한 일체가 됐지만 더불어서 식물이나 이런 거하고 생명체, 식물도 생명체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체하고 보다도 나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니는 못 움직이니까 니는 열등해. 그런 생각을 가지서는 안 된다는 게 중생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 수자상은 뭐냐? 자, 그러면 이제 초목하고도 다 내하고 같은 이제 입장이 됐어.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이 돌은 이거는 생명이 없어. 수자라는 건 생명이 있는 상이에요. 생명. 목숨이 있는 상이라는 거예요. 돌멩이는 생명이 없는 거야. 무시해도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돌멩이도 보면 그 안에 엄청나게 전자하고 분자하고 막
엄청나게 돌아가고 엄청난 우주의 사건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그걸 갖다 우리 함부로 무시하면 되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수자상을 없애라는 것은 자기가 생명체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없애라 이거든. 그러니까 무생물하고도 같이 자기를 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야 온 우주 만주하고 자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갖다 스님들이 말이지,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수자성은 중생상은 뭐 내가 중생이라는 열등감을 갖다 없애라든지 수자성은 내가 오래 산다는 욕심을 없앤다든지 그거는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저는. 아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게 수자상까지 딱 없애야 그래야 온 초목 그러니까 우주 만류 유형 무형에 하고 자기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다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법상을 없애라, 이 법상. 법상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객관 세계를 뭐 이렇게 이제 법상이라고 이렇게 대칭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본 데는 법상이라는 것은 진리 자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진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상이에요. 법이 있다는 생각. 어떤 이 우주 만류를 주관하는 어떤 깨달음이 뭐다? 혹은 어떤 깨달음의 진리가 뭐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법상이에요. 그 법상도 없애라는 거예요. 이미 어떤 상태가 규칙이 있고 룰이 있고 어떤 법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규정이 되면 그거는 이미 그거는 참다운 진리가 아니다. 그거는 뭐냐? 벌써 집착이 됐죠. 하나의 집착이 되는 거예요. 법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역무비법상 법이 없다라도 하지 말라. 그럼 아무것도 없느냐?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또 있다고 하면 안 돼. 그거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논리의 한계를 밀고 가야 돼, 이제. 그래서 끝에 가서 도저히 뭐가 안 되면 그것은 이제 칠통같이 깨우침이 나는 거예요, 이제. 에?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법성계에 보면은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있잖아요. 이상조사 법성계에 하나의 티끌 안에 시방세계. 시방세계라는 건 온 우주 만류라는 뜻입니다. 온 만주 만류가 포함이 돼가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티끌 같은 뭐 하찮은 티끌에 무슨 우주가 있나 실제로 현대과학이 보면은 그 안에 수많은 원자와 분자가 있고 그 분자에 원자의 양자와 전자가 돌고 있고 끊임없이 돌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우주하고도 하나의 상통하는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볼 때 우리가 어떤 이 첫째 우리가 건강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시간 개념을 부정을 해야 된다. 시간 개념을 뛰어넘어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간 개념도 뛰어넘고 또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관과 객관의 분리를 갖다 부정하고 제가 주관과 객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특히 여기 우리 그 불광부패에서의 수행이라는 것은 특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무주상 보시, 즉 우리가 보현 행원을 무주상 상태에서 보현 행원을 실천하면은 그것이 가장 빠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는 척병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우리 불광부패의 우리의 가르침의 요지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바나바람비.